2024년도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았어서 2022년, 23년만큼 많은 제품들을 리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브랜드별로 신제품들을 많이 테스트해봤고 올해도 어김없이 베스트 축구화 2개, 풋서라 1개를 골라봤습니다. 올해는 이전과 다르게 축구화 후복은 1개, 풋서라 후복은 4개 또한 추가했습니다. 각 축구화 풋서라의 특장점만 모아놓은 영상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예전 리뷰 영상들을 참고 바랍니다. 첫 번째 제품은 아마 모든 분들이 예상했을 나이키 베이퍼 16 엘리트입니다. 사실 베이퍼 16은 올해 여름 출시하고 처음 신어보자마자 고민도 안하고 올해 베스트 축구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꽉 찬 육각형의 제품입니다. 23년 초 팬텀 GX 엘리트부터 적용되던 그립 니트가 팬텀 루나와 팬텀 GX를 거치면서 더욱 개선되었는데 그동안 신었던 베이퍼 시리즈와 동일하게 발의 형태에 맞게 빠르게 변형되어 내 발에서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어디인지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얇디 얇은 어퍼가 마치 부드러운 타이즈를 입은 것처럼 신축성 좋게 늘어나면서 동시에 발이 밀리지 않게 단단하게 잡아주어 긴장감을 유지해줘서 신을 때마다 놀라운 척화감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아 너무 자주 신는 것만 아니면 꽤 오랫동안 맞춤 축구와 같은 핏하면서 편한 척화감을 유지해주는 부분이 베이퍼 시리즈만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상급 러닝화에 적용되던 가볍고 홀드감에 도움을 주는 아톰 니트가 처음으로 축구화에 적용되어 전작에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작부터 극찬했던 에어줌을 빠뜨릴 수 없는데 마치 인조잔디를 폭신한 천연가죽으로 바꿔주는 듯한 쿠션감은 넘사벽입니다. 에이지 아웃솔 높이가 FG와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조금 높은 편인데 원형 스터드라서 그립이 너무 과하지 않고 에어줌의 쿠션감이 스터드압을 상쇄시켜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 인조잔디에서 신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느 정도 잔디가 길고 고무칩이 있는 구장에서 신는 것을 추천합니다. 터치와 킥 느낌도 인상적인데 어퍼가 얇아서 드리블 시에 마치 얇은 양말만 신고 드리블을 하는 것처럼 공의 느낌이 정말 잘 전달되었고 슈팅을 할 때 발을 빈틈없이 감싸주다 보니 발등에 잘 얹혔을 때의 쾌감이 그 어느 축구화보다 좋았습니다. 물론 모든 면이 완벽하지는 않고 마이너한 단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방수 기능이 궁금해서 물을 부어봤는데 어퍼 그립 니트와 아톰 니트는 방수가 되지만 발등 플라이 니트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바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뛰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가끔씩 급정거를 하고 튀어나갈 때 바깥쪽으로 발이 밀리는 경향이 있고 신다 보면 이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2022년 베스트 축구화 리뷰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때에 이어서 이번에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베이퍼 16도 전작에 이어 역대급이니 꼭 한번 신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 베스트 축구화 두 번째 제품은 푸마 울트라 5입니다. 어퍼는 이전에 들어가던 울트라 위브 소재가 아닌 텍스타일 메쉬 소재가 적용되어 눌러보면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나던 전작과는 180도 다른 정말 야들야들한 어퍼입니다. 덕분에 발을 남는 공간 없이 타이트하게 감싸주는데 내부에서 발이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서 오래 신어도 뻣뻣하고 불편한 느낌 없이 쾌적합니다. 오솔라이트 인솔로 바뀌어서 발바닥이 단단하게 느껴지던 부분도 많이 해소되었고 파워 테이프가 토박스 부분에도 적용돼서 베이퍼에서는 느껴지던 발밀림 현상이 푸마 울트라 5에서는 느껴지지 않고 빠릿빠릿하게 반응이 가능한 부분도 좋았습니다. 어퍼 표면에 적용된 그립 컨트롤 포로 코팅도 너무 진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공이 씹히지 않고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공이 발에 잘 달라붙습니다. 킥을 할 때에도 아웃솔의 강성이 좋아서 킥이 FG 축구화에 비해 부족하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수많이 언급했듯이 푸마의 MG 스터드는 무게와 안정감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완전 카펫형을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의 인조잔디 구장에서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평소 신던 사이즈에서 무조건 플러스 5mm를 해야 했던 전작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졌고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뒤처지던 디자인도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따라잡아서 이제는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베이퍼의 에어줌이 없었다면 오히려 울트라 5가 미세하게 더 우세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최근에는 푸마 MG 스터드의 안정감이 좋아서 울트라 5를 베이퍼 16보다 더 자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던 날에도 울트라 5를 신고 2시간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2024 베스트 축구화 선정을 고민하던 후보군이 하나 더 있었는데 미즈노 알파는 출시한 지 조금 되기도 했고 그 당시에도 베스트 축구화로 선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길이가 길어서 사이즈 선택이 힘들고 MD 제품이 인조잔디에서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느껴져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회가 되어 신어본 에이지 제품의 길이가 정 사이즈에 맞게 나오기도 했고 에이지 아웃솔이 상당히 딱딱하기는 하지만 인조잔디에서 너무 안정적이고 접지력이 좋았습니다. 미즈노 알파 에이지는 제가 올해 베스트로 선정한 푸마 울트라 5 MG와 많은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두 제품 중 본인의 사이즈에 더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풋사라 베스트 첫 번째 제품은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6 프로 TF입니다. 머큐리얼 시리즈가 출시되는 해에는 늘 머큐리얼이 베스트 축구와 풋사라에 선정되어 다양성이 조금 부족한가 싶기도 한데 또 머큐리얼을 뛰어넘는 제품들이 없기도 합니다. 이번 베이퍼 16 프로 TF는 어퍼에도 드디어 플라이
플라이니트를 적용시켜줘서 기대를 많이 했었고, 착화감도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큼 부드럽지만 타이트하게 발을 감싸주는 머큐리얼 DNA를 그대로 계승해와서 만족스럽습니다. 아웃솔도 새롭게 바뀌어서 가끔 미끌리던 전작과 다르게 아직까지 신는 동안 미끄러진 적이 없고, 쿠셔닝이 부족하던 전작보다 발바닥이 조금 더 푹신합니다. 엘리트 등급처럼 발을 빈틈없이 감싸줘서 킥 임팩트 느낌이 정말 좋은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퍼가 전작 15 프로 TF나 이번 16 엘리트보다 더 두껍고 미끄러워서 터치를 할 때 조금 둔탁하게 느껴지는 부분과 생각보다 어퍼가 잘 늘어나지 않아서 발볼이 넓은 왼발에 여전히 불편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기대가 커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크게 와닿고, 뭔가 16 프로 TF만의 유니크한 느낌이 없어서 신다 보면 전작 15 프로 TF와 16 엘리트 AG가 생각납니다. 그래도 모든 면에서 평타 이상은 하는 제품이고 네이버 최저가 기준 8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서 가성비도 훌륭한 제품이라 올해 베스트 풋사라로 선정했습니다. 사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이 영상을 만드는 당일까지도 고민을 했고, 결국 2022-23 베스트 풋사러들과 비교했을 때 후보군 냈다 베스트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아쉽기 때문에 내 후보군의 장단점을 영상에서 간단히 다룰 예정이며 시청자분들의 니즈에 맞게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한 데피니브 신상 퓨리아 TF는 퀄리티 최상의 캥거루 가죽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포근한 착화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이 터치되는 부분이 모두 캥거루 가죽이라 발에 달라붙는 터치 감각과 발이 지면과 맞닿아 있는 듯 낮게 설계되어 공 컨트롤에도 용이한 부분도 장점입니다. 카본 플레이트가 멈췄다가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 발을 밀어주는 것이 실제로 체감이 되고, 슈팅 시에도 킥 손실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도 너무 작게 나온 사이즈와 이 부분은 케바케이긴 한데 과한 접지력으로 인해 제가 몇 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영상 댓글을 보면 유독 데피니브 제품을 신고 발목 부상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예상하는데, 뭔가 데피니브라면 앞으로 더 개선을 해서 출시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 초 제가 호평했던 나이키 팬텀 GX2 프로 TF는 어퍼도 얇은데 내부 안감도 일반적인 나일론 소재가 아니라 마치 코팅된 극세사 재질 같은 얇고 부드러운 재질이라 마치 맨발을 하나 더 걸친 듯한 편안하고 적당하게 발에 밀착되는 특이한 착화감입니다. 터치 느낌도 착화감과 비슷하게 맨발로 터치를 하는 듯한 뭔가 쫄깃한 맛이 있고, 킥도 축구화에 못지않게 너무 잘 뻗어나가는 점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답지 않게 발볼이 적당히 넓게 출시됐는데 또 빠르게 늘어나서 적응기가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발볼러 분들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최근 몇 달 동안 왜 잘 안 신었나 생각을 해보니 제가 선호하는 발에 딱 달라붙어서 일체감이 좋은 착화감도 천연가죽처럼 푹신하게 감싸주는 스너그한 착화감도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지간신경종 때문에 발바닥 앞쪽 쿠션감이 부족하면 더 예민하게 느껴지고 경기 내내 불편한데, 팬텀 GX2 프로 TF의 발 앞쪽 쿠션감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손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식스 칼치토 9은 미친 가성비와 넉넉한 사이즈 두 단어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운 좋게 타오바오에서 배송비 포함 47,800원에 구매를 했고, 네이버에서 구매 시 6만원 후반, 7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네이버 최저가로 빅3 브랜드의 아카데미 등급 정도의 제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칼치토 9이 착화감이나 전체적인 완성도 면에서 빅3 브랜드의 프로 등급 브랜드와 견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위 사이즈로 넉넉하게 나와서 적응기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축구나 풋살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나 발이 빨리 크는 아이들에게 사주기 딱 좋습니다. 다만 발바닥이 딱딱하지도 푹신하지도 않은 점과 볼터치 감각이 조금 덜 느껴지는 부분은 단점입니다. 조마 FX 리액티브는 제가 아직 리뷰를 올리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구매 후 감명 깊게 신어서 후보군에 넣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된 리액티브 미드솔이 진짜 물건인데, 지면의 단단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적당한 푹신함에 마치 주메어처럼 발을 살짝살짝 튕겨주는 반발력도 가지고 있어서 혼자 연습을 할 때 계속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투박스 부분으로 드리블을 할 때 발에 달라붙는 느낌도 좋습니다. 다만 조마 제품 특유의 운동화를 신은 것 같은 조금 볼륨감 있는 착화감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이 볼륨감 때문에 킥이 조금 두껍게 맞는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식스 C3에 조마 리액티브 미드솔이 들어가면 역대급 터프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축구화와 터프화는 가격과 브랜드에 상관없이 본인의 발에 제일 잘 맞는 제품이 베스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선정한 제품들 모두 사이즈만 잘 맞으면 구매를 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제품들이지만, 지금까지 올타임 베스트는 미즈노 모렐리아 일본산, 이번 베이퍼 16 엘리트, 풋사라 중에서는 아식스 C3라고 생각하며 이 세 제품은 기회가 될 때 꼭 한번 신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후보군들도 한번 넣어봤는데 영상이 어땠는지 댓글에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다양한 제품들을 신어보고 항상 믿을 수 있는 리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